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박상준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무겁죠? 네, 인생의 목적지가 있으세요? 사실 요즘에 제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오늘 강연은 사실 다들 뉴스킨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뉴스킨 잘하고 싶죠? 근데 실제로 오늘은 뉴스킨이 아닌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도구도 지금 이 법칙을 지킬 수만 있다면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뉴스킨의 성공 공식이 다른 성공 공식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살아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목적지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2호선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때요 2호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제자리에 다 돌아오지 않나요? 이해되시죠? 목적지가 없다라는 건 진짜 슬픈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적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가 없어. 일단 출발하시죠. 이런 택시기사가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택시를 탔으면 선릉역 1번 출구 가주세요. 이래야지 택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가 없으니까 일단 택시는 탔어. 근데 어때요? 그냥 움직여 주시라니까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학생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지가 없이 그냥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왜요? 자기의 목적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 학생이 누가 원하는 목적지죠?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시켜서 내 꿈이 자주 내가 진짜 원해서 생각을 원해서 그 대학교를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위 내가 보니까 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냥 목적지 없이 2호선처럼 그냥 대학생이 됩니다. 그냥 그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은 어디 다른 대학교 여자랑 소개팅을 해볼까? 오늘은 끝나고 어디서 맥주를 먹을까? 이런 생각 대부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사는 걸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 5년 가까이 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요 목적지를 절대 자아적으로 부모님이 원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낸 사람이 되게 많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대학교를 가야 될 이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되세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기초 과정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압도적으로 잘해요. 제가 미대 나왔거든요. 대학교로 갔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갔는데 사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림 실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학교 갔지?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입시 끝나고 나서 그 포트폴리오 만들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그림 실제로 보시잖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그림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요. 정말 잘 그래요. 외국 사람 놀래요. 근데 저희는요 목적지가 꼴이 나면 끝나는 목적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꿈 넘어 꿈이 없죠. 대학교 일단 목적지가 그 서울대 대학교였죠. 대학교 가서 흔들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오늘의 주제는요. 목적지를 수정할 줄 아셔야 돼요. 목적지에 다다를 때쯤이면 그 다음 목적지를 또 세팅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딱 도달해서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망가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조그마한 성공을 했던 사람들이 다음 목적지가 없을 때 실제로 뭐 담배나 술이나 여자나 마약에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들 되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상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목적지가 없을 때 되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역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사실상 내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 나로부터 어떤 목적지를 설정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절대 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7이거든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30살 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부터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고 나도 한번 태어난 인생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 목적지를 찾는 그 잠깐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오늘 강연이 끝나고도 앞으로 한 달, 두 달,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내가 왜 열심히 사는 그 목적지가 세팅이 되면 사장님들은 밀고 가는 힘이 생깁니다. 똑같죠? 저도 헷갈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똑같이 자랐어요. 저희 쌍둥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태어난 곳이 강남이에요. 강남이다 보니까 뭐 취미생활도 비슷하게 좋고, 방금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에서 태어났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원하는 삶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로드맵이 그려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었지만 집안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왜냐면 대구 분이셨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둘이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머님도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동생들한테 포기하고 시집 잘 가서 진짜 나는 좀 사업하는 그런 무역하는 그런 남편한테 시집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그때 처음에 우리 쌍둥이들을 낳은 곳이 강남 대치동이었어요. 스카이캐슬 아시죠? 진짜 실제로 제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컸어요. 정말 누구는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끝나고 뭐 PC방도 가고 애들이랑 놀러 가는데 저는 진짜 그 박상용 사장님 쌍둥이 동생이랑 맨날 학원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학원 기본적으로 한 3-4군데 다니고 과외 한 2군데씩 이렇게 했거든요. 하도 정서적으로 불안했는지 어머님이 서해학원도 보내줬어요. 서해학원에서 이거 뭐 갈아봤어요? 이런 것도 했어요. 그럼 여러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학원 중에서 그때 영어 학원 중에서 굉장히 또 비싼 데가 원어민 그 교육한 데가 원더랜드 아는 사람은 저랑 나이 비슷한 거예요. 요즘에 안 보이던데요? 네, 그런 학원 다니면서 제가 막 이제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제 꿈인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시키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 당시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이런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때요? Y를 정확하게 찾지 못한 저와 우리 박상용 사님, 제 쌍둥이 동생은 공부에 재능이 없었어요. 사실 재능이 없었던 저희를 부모님이 다른 길로 바꿔주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누스킨 사업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귀금속 주얼리 쪽으로 어머님이 진로를 바꿔주셨어요. 그때 사실 청담동에 그 작업장에 놀러 갔는데 공부보다 훨씬 재밌어 보였어요. 뭔가 이렇게 반지를 만들고 브로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어링 귀걸이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만드는 그 부분이 이때까지 제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 보였고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 나이 23살 전에 기능올림픽이라는 곳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은 오늘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군대 면제.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면제,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 스카우트 제의, 그 다음에 대통령 상금, 마지막 하나가 대박입니다. 그게 뭐냐? 평생 나오는 연금이 나온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상 제 나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군대 면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열심히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가 되고 국제기능올림픽 스위스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돼요. 이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저의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사장님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목적지가 정확하게 세팅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맞아요? 내가 세팅이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은 100가지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제 그 친동생 있어요. 쌍둥이 동생 말고 또 15살 저랑 차이 나는 친동생이 또 있어요.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운동을 가요. 운동을 가는데 운동하고 그 다음날 어때요? 운동 심하게 하고 그 다음날? 너무 아프죠? 근데 실제로 목적지가 내가 진짜 식스팩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아파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심하게 갖고 싶은 거야. 그 식스팩을. 근데 아프니까 그 다음날 운동 안 가.
뭐예요? 가짜 목적지였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똑같이 저 역시도 여기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어때요? 되게 막 승승장구하고 재밌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목적지가 메달 따는 것까지였거든요. 메달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가 머릿속에 있었더라면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사실 그 유학도 제 의견이랑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저 쌍둥이 그 상준이는 대학교 들어가면은 여자나 만나고 술이나 먹지 공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님이 그냥 도피 유학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살면서 사실상 그때 제 인생에서 또 너무 재밌는 또 하나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유학 간 사람이 제가 최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법이야. 우리 어머님이 한 달에 미국에서 내가 지냈을 때 대체 얼마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주변 환경에서 어느 정도 물어보고 잡는 거죠. 가자마자 저는 이제 또 머리에 좀 약간 끼가 많아가지고 어머니 제가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못 듣겠어요. 영어가 안 들려요. 하면서 과외 2개랑 학원비까지 다 받게 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요. 말이 됩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보내주더라고. 와 이거다. 500만 원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거든요. 500만 원 다 쓸 수 있을까요? 네. 막 써요. 막 써도 모여요. 막 써도 모여. 그러니까 어때? 막 써도 모이는데 다음 달 되니까 500만 원 또 들어왔나요? 들어오죠. 제가 그 세월을 한 2년 살았어요. 2년. 대박. 그러니까 돈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다음 달 또 들어오니까 그 남은 돈 가지고 카지노 가서 돈 다 쓰고 오고 라면 한 이틀 먹다가 친구들한테 빌렸다가 500만 원 들으면 또 한 애들한테 한 100만 원 쏘고 또 카지노 갔다가 이거를 한 2년 해요. 네, 욕하세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 시절 때문인지 제가 뉴스킨의 권리 수입을 완전히 이해했잖아. 이해되세요? 네.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쌍둥이 동생 박상용 선생님이 저한테 미국에 있을 때 그 용돈을 생각해보래요. 맞네. 그게 권리 수입이었구나. 근데 실제로 500만 원씩 일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실 처음에 뉴스킨 시작했을 때 그 상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와 이러지 않아도 누가 나한테 계속 저한테는 시스템이 엉망이었죠? 그 시스템 만드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 너 이러지 않아도 500만 원씩 계속 들어와. 이번 달에는 뭐 해볼까? 이번 달 카지노에서 300 잃었는데 다음에는 블랙잭 해볼까? 다음 때는 마카라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막 맞춰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권리 수입 형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박상용 선생님 꿈이 또 뭔지 아세요? 영화 감독이에요. 실제로 근데 영화 감독이 아니라 송강호처럼 주연해도 잘할 것 같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저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세팅되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그 꿈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느끼세요? 이번에 제가 박상용 선생님이 이번에 영화 찍었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영화 보실 거죠? 근데 실제로 봤는데 첫 번째 박상용 선생님이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어때요? 망할 수 있겠죠? 망했어. 근데 박상용 선생님이 다음 달 또 돈 들어오는 걸 모아서 다른 영화를 또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영화보다는 나아져 있겠죠? 또 망했네? 또 들어왔어. 실전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돈이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근데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한 방을 원합니다. 맞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다 돈 해가지고 좀 연예인들 좀 섭외해가지고 내가 이 한 편으로 떠보리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적지를 세팅하세요. 제 목적지는 뉴스킨이 아닙니다. 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가 빠르게 나한테 다가오는 보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뉴스킨이 끝까지 내 마지막 끝점은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도구를 다 찾아봤더니 이 뉴스킨 도구가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지를 정확하게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입이 발생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또 하면 되니까요.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 내 꿈을 지켜줄 여유 자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커피숍으로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은 커피 될 때까지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백종원 씨 있죠? 대단하시죠? 백다방이 한 번에 성공한 브랜드는 아닌 거 아세요? 2번인가 미끄러졌어요. 그런 사업이 역시도요.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뭐 마이너스 1,000만 원일까요? 1억일까요? 수십억일 텐데. 그런 자기의 대가집을 끝에 백다방이라는 성공 브랜드 기업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나만의 힘을 갖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일반적인 기초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특히 어떤 생각? 내가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다음 달 커미션 받는 그런 생각 따위 지우셔야 돼요. 절대 내가 월급으로 몰라요. 목적지가 또 다른 목적지면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그 월급으로 절대 제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도구로 목적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도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때 금메달 따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따보니까 그 다음에 컨셉을 잡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로드맵이 없으니까 무너진 저. 그 당시 때 로드맵이 무너진 저 역시도 인생의 작전 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계속 공허함. 뭘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 때쯤에 저는 운명처럼 뉴스킨이라는 거를 동생 때문에 알았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왜 난 부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근데 1세에서 50세까지는요. 어떻게 꾸역꾸역 삽니다. 그리고 1세에서 50세까지는요. 20세 정도까지는 집에서 집밥이라도 줍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뭐 안 먹은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저 좀 더 오래 먹었어요. 지금도 얻어먹고 있고요. 근데 그 평균적으로 한 20살 정도까지는 내 어떤 부분들을 부모님이 책임을 져줘요. 그럼 실제로 30년 정도 경제생활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50부터 100세 시대 지금 120세 만기보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0부터 100세까지 제 2의 인생이 저는 이렇게 빨갛게 느껴졌어요. 뭐지? 나 이제 뭐 하지? 직장생활? 그 당시 때 제 나이 30살이었어요. 30살에 직장생활 뽑아줄까? 근데 자영업 시작하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삼촌부터 가족들 모두가 다 자영업해. 근데 그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대체 나는 뭘 해야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럴 때쯤에 제 쌍둥이 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형 정말 열심히 살아봤잖아. 형 세계 탑도 해봤잖아. 세계 금메달 땄잖아. 근데 형 왜 이렇게 흔들려? 형 내가 인생을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형 진짜 선택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에 저는 맞네. 진짜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 다 클럽에서 놀 때 나이트 클럽에서 놀 때 저 청담동 작업실에서 라디오가 제 친구였거든요. 힘이 잃을 때 나를 봐. 그 노래 한참 많이 나왔어. 너무 힘드는데 그 노래 나오니까 힐링돼. 그 다음에 조성모 피아노 이런 노래 나왔을 때 혼자 작업실에 앉아서 10시, 11시까지 저는 대가집으로 했어요. 근데 제 목적지가 금메달이기 때문에 그 대가집으로 쉬웠어요. 대신에 저는 그때 항상 얘기했어요. 내 목적지인 금메달만 갖고 와봐. 니네들보다 클럽 더 많이 갈 거야. 이런 걸로 세팅한 거야. 실제로 끝나고 나서 제가 클럽에 살았어요. 그 또 오는 아가씨랑 3번 만나서 일주일에 3번 똑같이 친구 된 적도 있고. 나이가 미안하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원래 전화하는데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목적지를 잘못 선택한 거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레벨에 도전해야 되는데 끝나고 너 이상으로 놀아줄게. 이게 목적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던 그 5년 동안 못 놀았던 거를 거의 하늘 풀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기할게요. 인생의 목적지가 꿈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전 뉴스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다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각자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살고 싶은 생각을 막 꿈꿔보세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주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주도. 그곳이 제주도입니다. 지금 현재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주도에 이렇게 쭉 가야 돼.
맞죠? 지금 우리의 위치는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시작합니다. 어때요? 어머, 나는 지금 차가 있어. 티코야. 한번 밟아볼까? 제주도까지? 갈 수 있어, 못 가요? 갈 수 있어,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차를 조금 더 좋은 차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인정하신가요? 네. 네. 이렇게 살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월급을 조금 더 주는 회사로 이직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 돈으로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거에 도전해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어때요? 조금 더 레벨업 시킵니다. 뭘로? BMW.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애초에 처음의 꿈은요. 어디 있다고요? 제주도에 있어요. BMW가 그러면은 저기 부산 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오늘 한번 미쳐 한번 물로 한번 달려볼까? 해가지고 BMW 끌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죽어요. 꿈도 다 죽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걸 느낀 거죠. 내가 스스로 계속 발전시켜도 실제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그 고정관념,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절대 그곳에 갈 수 없구나. 저는 진짜로 제가 원할 때 일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원하는 거 갖고 싶고 남들 도와주는 것도 그냥 막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내가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집은 살 수 있을까? 내가 외제차를 끌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바뀌는 제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진짜 이게 아니라 가고 싶다면 도구 뭐예요? 아예 사장님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 누스킨이 이 비행기처럼 느껴졌어요. 헬리콥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실력만 여기서 갖춘다면 내가 조종해서 제주도로 가서 그 꿈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목적지가 정확하게 지금 세팅됐나요? 대부분 누스킨이 아닌 다른 것도 똑같아요.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인내력이 엄청 강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조건이 갈 수 있는 걸 선택했다면 맞아요? 갈 수 없는 거에 인내가 강하면 솔직히 죄송하지만 공무원이잖아. 똑같은 거 계속 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세무서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에이트라는 책에서 없어질 직업 상위권의 공무원이 있거든요. 왜냐면 실제 공무원이 하는 그 행위가 감정이 굳이 없어도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서류 다시 준비해 오세요. 서류가 빠졌어요. 부족합니다. 이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고 뭔가 감정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똑같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뒤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분들 오늘 책을 읽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애초에 진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적지가 정확하게 세팅이 됐는데 지금 갖고 있는 도구로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열심히 살아서 5년 뒤에 자신 있으면 그걸로 사시면 돼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제 앞에 있는 제 의견만 듣지 마시고 자신 있으면 지금의 일로 5년 도전해보세요. 아니라면 제가 다시 할게요. 처음에 생각을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데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 옆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해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 역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진짜 원할 때,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12시부터 2시, 3시에 운동 가면은 진짜 헬스장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6시, 5시에 퇴근하고 나서 헬스장 가잖아요? 스쿼시 치러 가잖아요? 한 번 치는데 30분이에요. 영화 보러 갈까요? 영화 보러 갈까요? 퇴근 시간 영화 보러 갔어. 5시, 6시 어때요? 지금이야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없겠지만 그 당시 때 가면은 난리 나요. 뭐 금요일, 토요일만 영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 진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놀면서 일할 수 있고 내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고 할 수 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유럽에도 갔다 오고 다시 한국에 딱 들어오잖아요. 현기증이 나요. 워라벨 들어봤죠? 워라벨. 워라벨이 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워라벨이에요? 워우예요? 오. 내가 진짜 놀란 거예요. 해외 유럽은요, 진짜 미국 같은 데는요, 정확하게 자기 근로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일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생활이 막 길어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은 거야.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 봤을 때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활의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실제로 또 재작년에는 제가 히말라야 한 달 가까이 갔다 왔죠. 박사경 선생님이랑 오늘 우리 뭐 여기 계시는 형제 파트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실제 거기에 있는 거주가 네팔이라는 그 나라가 뒤에서 못 사는 나라 2, 3위예요. 산을 타고 2번 타고 3번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조그만 애들이 한 7살? 8살 정도 되는 애들이 똑같은 옷 입고 산 타고 넘어오는 거야. 근데 나는 네팔 언어를 모르니까 통역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들 어디 가요? 물어봤어. 어디 가는 거야? 학교 가는 거 학교 가려고 산을 2개를 넘어. 하는데 애들 되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행복지수는요 진짜 재미있는 게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네? 실제로 또 못 사는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없어서 또 행복한 것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옆에 쳐다보면 옆에도 못 살고 앞에 쳐다보면 나도 못 살고 이쪽 쳐다보면 이쪽도 못 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 근데 여기서 나이키 신발 하나 던져다 볼까요? 그때부터는 브레인이 시작이에요. 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그 신발을 진짜 갖고 싶다고 대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2가지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세팅해 나가는 거 플러스 그 목적지가 완성이 되잖아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그러면 대가지고 쉬운 거야. 운동에서 식스팩을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아파도 계속 나가서 운동 계속하면 식스팩 생기는 거 알아. 근데 몇 번 하다가 아이고야 식스팩 안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거든요. 좀 알아요. 성공의 법칙. 뉴스킬의 성공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요 지루할 만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좋은 걸 선택했다면 진짜 지루할 만큼 집중하면서 그것만 계속해요. 똑같은 행동 계속해요. 방금 식스팩 명심하십시오. 여성분들 11자 복근 갖고 싶죠? 갖고 싶죠? 근데 내 배를 한번 잘 만져보세요. 없다면 오늘부터 방법 아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똑같은 시간 매일 했는데 11자 복근이 안 나온다. 솔직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 사람 내가 진짜 일지 저한테 맨날 썼는데 11자 복근 안 나오면 제가 진짜 근사한 거 쏠게요. 근데 나와요. 그게 성공의 법칙이에요. 뉴스킬을 선택했다면 집중하십시오. 몰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휴게소들을 잘 정해야 돼요. 목적지. 처음에 목적지를 여기 오자마자 이번 년 안에 내가 12억을 벌겠다.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안 떨려요. 이해되세요? 중간중간 뉴스킨을 지하철 2호선처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목적지를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권리수입 생기겠지. 그냥 여기 맨날 오면은 뭐 시간 지나면 자산 생기겠지. 절대 안 생기던데. 절대. 저 역시도요. 한 2년 동안 저 혼자 다닌 적이 있어요. 랠리에 혼자 다닌 적도 있어요. 그때 진짜 부러웠던 게 내 형제 파트너는 파트너 생겨가지고 둘이 같이 꿈꾸고 똑같은 좋은 세미나 듣는데 왜 나는 항상 혼자일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하나 드릴게요. 이 비즈니스는 어차피 결승전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시작은 할 수 있어. 근데 엔진 자체가 달라요. 어떤 엔진이냐? 시작 동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원하는 사람일수록 엔진 자체가 어때요? 성공할 수 있는 더 성공하게끔 만들어진 엔진이 장착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누굴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해요? 대부분 보니까 뭐 좀 매력 있어야 되잖아요. 매력 없는 사람한테 끌려요? 아니면 되게 헌신적이죠. 남을 되게 많이 도와주죠. 배려해주죠. 약속 잘 지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잘해요 사업을?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또
죄송해요. 예. 500만 장자 사장님이신데 지금 뉴스키로 100억을 버셨어요. 이렇게 유쾌하시잖아요. 이렇게 강의하고도 깜짝 이렇게 놀래켜주고 저는 센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돼. 근데 대부분이 네트워크 성향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이해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바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게임이라는 이 게임이랑 좀 다른 게임인 것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세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더라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좋아도 같이 함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게 변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점은 똑같을 수 있는데 내 엔진이 바뀌는 그 기간을 버텨야 돼요. 이해되세요? 나는 처음부터 혼자 있는 게 좋고 하지만 혼자 있지만 남들한테 피해 주는 사람은 아니었어. 이해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애초에 보면 항상 약속 시간 5분 지각해. 그리고 나는 약속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왜요?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면 소비자와 약속도 있고 내 스폰서와의 약속도 있고 파트너와의 약속도 있고 여러 약속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자꾸 그랬던 사람들 여기 와서도 지각하고 여기 와서도 맨날 미팅에 늦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내가 엔진이 조금 아직 그렇게 안 바뀐 것뿐이지 내가 시간이 걸리면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변화가 될 수 있다 없다? 실제로 우리 박상현 선생님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박상현 선생님은 이 네트워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형제 파트너가 가가지고 박상현 선생님 네트워크 마케팅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꼬리에다가 반바지 입고 여기서 이렇게 다녔거든. 염색하고 담배 피우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주변에 형제 파트너들이 남자고 키도 크고 하니까 좀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다 공격하는 거야. 윤 선생님, 박 선생님 네트워크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만약에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만뒀더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다 없어요 여기. 근데 박 선생님 자기 믿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이 뒤에 페이지인데 사실 박상용 선생님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모습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사람 찾으려고 내가 한 건데 김대동이거든요. 죄송하지만. 근데 이렇게 저한테 걸리스 한번 벌어볼래? 뉴스캠 한번 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나한테 가재. 갈 사람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멋진 어때요? 사업가가 됐죠. 실제로 이 상태에서 이거는 변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박상용 선생님이 지금 현재 막 3천만 원 가까이 벌고 막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수입에 대한 결과적인 거에 부러우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과정까지 그 과정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절대 사람들은 포기 못해요. 박상현 선생님은 5년 동안 200만 원도 못 벌고 100만 원도 못 번 그 시절에서 버틴 구간이 있거든요. 윤세영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요. 그 구간이 있었어요. 남몰래 나가서 투잡하면서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서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때 했던 선택 때문에. 근데 충분히 포기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장님들 뉴스킨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외에 박지성 그 다음에 다른 성공 김연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 성공이 쉬웠냐고. 바로 깔벌려? 너가 해봐라. 이해되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이씨 운 좋게 의사 된 거 아니에요? 너 일로 와봐. 성형 수술해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성공은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한 거죠. 지속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변화한 거죠. 그 다음에 대가 지불한 거죠. 대가 지불이라는 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설렁탕을 하나 시켜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운동에서 식스팩 나오려면 운동장 계속 가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대가 지불이고요. 학생이 서울대 가래. 근데 집에서 서울대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 내 딸이 진짜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공부를 안 하는데 서울대 가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게 훨씬 낫지. 갑자기 저 옆에 있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이상형이야. 근데 그 남자가 나랑 결혼하려면 서울대 가래. 목적지 생겨 안 생겨요? 100%예요. 서울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을
찾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 그게 인생의 저는 작전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지가 없다면 명상하세요. 독서하십시오. 저도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정말 저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겁게 살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이렇게 독서실에 했던 제가 독서하면서도 생각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저희 막내 동생은 진짜 독서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기뻤던 게 어제 자는 모습을 봤더니 자기 스스로가 뉴스킨을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저녁에 자는데도 김범준 사장님 강의를 달달달 틀어놓고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되겠다. 근데 되겠다. 사실 되게 태도와 자세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골프 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예뻐요. 이렇게 치는 게 예뻐요. 솔직히 모든 운동도 자세 아닙니까? 네? 수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뉴스킨도 자세, 태도가요. 처음에 정말 많은 것들 좌우해요. 왔어요. 권리 수입 벌 수 있어요. 자유를 느낄 수 있대요. 일하지 않아도 내가 시스템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시스템에서 나한테 수입을 준대요. 이런 얘기 들었는데 누구는 매가리가 없어. 원래 몰랐잖아요. 그게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목적지를 찾아내시라고요. 진짜로. 아니면 남들한테 한번 되게 한번 자존심 상한 말도 들어가야 돼. 아, 오케이. 근데 박상용 선생님 되게 유명했거든. 술 되게 좋아하시거든. 근데 돈이 없는데 술을 먹고 싶은 거야.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계산할 때쯤에 갑자기 취한 척하고 집에 가서 좀 부족했는데 이 시간 되게 있었더라고. 2, 3년이. 근데 친구들 다 알아요. 지금 얘기해보면. 그런데도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성공한 지금 박상 선생님 모습 보면서 너 대단해. 너 성공할 줄 알았어. 진짜로. 지금은 박상 선생님 그 친구들 만나면 양주 사주고 막 이래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수입의 구조를 알게 된 거예요. 수입의 구조를. 근데 이 구조를 바깥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알아들을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달 커미션 들어오는 거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뉴스킨 성공 공식은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대가지불이죠. 학생이 대가지불 해야 돼요. 회사원은 회사원의 대가지불 해야 돼요. 회사원이 출퇴근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리죠? 자영업도요? 대가지불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마지막 사업가에 대한 대가지불 뉴스킨을 결정했다면 뉴스킨의 대가지불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킨은요. 이거 하세요. 이 8가지를 지루할 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처음엔 한 달 한다고 굉장히 많이 바뀔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바뀌겠죠? 기존에 식스팩이 나올랑 말랑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나오겠죠. 근데 애초에 뚱뚱하고 뱃살 많은 사람들은 한 달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나와요? 안 나오겠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한 달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은 막 성장하고 난 성장 못한다고 저랑은 안 맞나 봐.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엔진이 다르다는 걸 처음에 내가 출발했을 때 나의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맞아, 나 이기적인데. 아, 나 약속 안 지켰는데. 아, 나 진짜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나 홍담하는 거 어떡하지? 나 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막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 변하지 않을래. 나 지금 변하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유 맞추면서 해야 돼. 이런 지금의 도구로 만족한 사람들은 쉽게 못 변해요. 그래서 꼭 이거야만 하는 그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상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잠깐의 그런 명상이나 나만의 어떤 작전 타임을 통해서 내가 꼭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요.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대가지불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괜찮아. 근데 내가 막 얘들 막 약속 잡았는데 막 오지도 않아. 뭐 당일 취소해. 그 다음에 뭐 엄마가 하지 말랬대. 엄마가 하지 말래. 대박. 이게 난 제일 웃기더라고. 언제부터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지? 이거는 엄마 말을 또 잘 듣더라고.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었으면 하버드나 서울대 갔을 텐데 그거는 또 엄마 말 안 들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겁하지? 한다고 그냥 알아본다고 하니까 또 안 하지? 무슨 가주나? 우리가 뭐 카드 꺼내라 하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이 거기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야.
결국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거절 로켓탄에 피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죠. 실제로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와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나 진짜 이제 부자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친구한테 얘기했던 친구가 그거 꿈깨래. 야 그거 다단계잖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세미나나 그 다음에 뭐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단단해지는 그 시기가 필요해요. 그런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누가 단계 아니면 딱 그 침이요 휘어요 이렇게. 근데 기존에 모르는 사람은 막 찔려 하다가 피가 올라가고 죽는 거예요. 저 못해요 이래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공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진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귀엽기 시작해요. 그게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간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거절 극복 능력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잘 몰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바깥에 있는 뭐 뉴스나 이런 보도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 부처님 믿는 사람들 어때요? 성당 믿는 사람들은 벌레 죽여도 안 된다면서요. 지나가다가 나보다 딱 발로 바퀴벌 죽고 있는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가 전체 다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갔는데 성도 한 명이 이슈를 저질러 너 성도를 성추행했대. 그러면 전체 교회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핵심 본질을 못 봐요. 누구든지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그룹이 많은 여기 안에서는요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전체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전체 다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괜히 거기에 루머에 휩쓸려가지고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다는 거죠.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사제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사제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실제로 자사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소비자를 만드는 경우는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영업 잘하는 사람 많이 못 봤는데요. 제 팀으로는 저부터 영업을 못해요. 근데 제가 남자인데도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먼저 쓰고 좋다고 느낀 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네. 여러분 실제로 BMW 매장에 가가지고 차를 골랐어. 친구랑 3명 같이 갔어. 딜러님 우리 차 좀 소개해 주세요. 한 3개 정도. 이런 거 3개를 골랐어. 그때 우리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딜러님은 어떤 차 끌고 다니세요?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딜러가 저는 벤츠 끌어요. 하면은 사람들 기분 어때요? BMW 사고 싶어요? 이거 또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벤츠 끌면서 나한테 BMW 파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딜러가 저는 중간차 이거 끌고 다녀요 하면은 우리 3명이 대부분이 포커스가 중앙으로 간다. 그 가운데 차 끌려고 해요. 왜요? 나보다 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BMW 일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이 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쓰는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안 쓰면서 누구한테 제품을 써봐, 먹어봐, 발라봐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영업이니까. 근데 우리 실제 뉴스킨 비즈니스가 어떻게 시작된다? 내가 매니아고 내가 써본 제품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이거니까 갤럭시 핸드폰 막 들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신문에 한번 찍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세컨폰은 사실 갤럭시가 좋긴 좋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 타인도 여기서 소비자일 때는 그냥 뉴스킨 거 미스트 쓰고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대리점, 무점포 대리점 되려면요 사장님 적어도 립스틱 다른 거 쓰고 싶다면 화장실 가서 몰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리점이 LG 대리점 갔는데 삼성 그 대리점 사장이 삼성 거 쓰고 있는 거 똑같다는 거 의미예요. 여러분들 권리 수입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벌고 싶죠?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이 제품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해야지. 사장님이 진짜 실제로 10억, 20억, 30억 두고 제품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쓸 거예요? 절대. 미친 듯이 아끼고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렇게 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소비자 만드는 건 문제도 없어요. 저도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소비자를 만들어냈잖아요.
실제로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저희로부터 10명, 15명, 20명의 고객이 없는데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그게 불법 다단계예요. 실제로 맥도날드 가서 가게를 샵을 갔는데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점주가 돈을 버는 거는 정상 유통이거든요. 근데 갔는데 소비자들 한 명이 없어. 보니까 그 종업원들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점심시간에 빅맥 10개씩 먹고 있네. 그게 불법 다단계 아닙니까? 아니, 내가 경주인데 오늘도 미안하다. 내일도 빅맥 10개씩은 먹어야 되겠다. 왜?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도 유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유지 포인트를 맞추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 유지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종업원들 먹이는 거야. 그래, 빅맥 너무 시켰냐? 그러면 뭐 상하이 버거 먹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10개씩 필요 없는 지출을 유도하죠? 그런 불법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정말 소비자를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말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숫기가 없어서요. 사람 만나는 거 싫어서요. 근데 실제로 여기 4층에 가보면은 말 못하는 수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실제로 지금 뉴스킨에서 최고직급이에요. 그걸 말 잘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열정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더 잘 보여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제품 더 잘 보여준 것 뿐이에요. 우리 30분 만에 제품 보여줄 거 1시간 반 한 것 뿐이에요. 똑같이 사람 만나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팀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속담 뭐예요? 외출이 곧 매출이다. 여러분들 예뻐진 얼굴 밖에 나가서 뽀송뽀송하고 빛난 얼굴을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야지. 그럼 지인들이 너 뭐야? 너 왜 이렇게 다이어트 됐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야 너 피부 왜 그래? 너 미광이야 미광 미친광.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너 김이 난 진짜 술 먹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야 상준아 너 오늘 좀 과하다 이거. 왜? 네 얼굴 김이애 같아. 뭐 이래요. 내 친구들이 이렇게 왜 그래? 너 칙칙해 보여 막 이러거든 제가. 그러면 실제로 그날은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너 선크림 뭐 쓰냐? 나도 하나만 줘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거울아 나 오늘 갈바닉 했을 때 나 예뻐졌냐? 이러니까 매출이 뜨겠어? 예뻐졌으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집에서 자기 혼자만 관리해. 이 비즈니스가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예뻐지는 건 맞지만 예뻐졌으면 어떻게 하라?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실제로 저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10kg 감량하면서 체지방 7% 빠졌을 때 미용실 내가 다니는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알아보던데요. 왜 이렇게 자꾸 살이 빠져요? 저희 회사 제품 먹거든요. 끝이야 처음에. 또 갔어. 또 빠졌네. 어쨌든 술도 먹었는데 계속 빠지네. 내가 나 제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무슨 바나나 입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선인장을 뭐 땄는지 안 땄는지 뭐 그런 제품 성분 같은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실제로 뭘 보여줬냐? 매장이 무점포 매장이 나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들 일반 바깥의 점포랑 무점포랑 뭐가 달라요? 점포는 이렇게 샵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매장을 차려야 돼요. 그럼 처음에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억에서 3억 4억 들어가죠. 대신에 뭐예요? 바깥에다가 간판 달면 되죠. 뭐라고? 스킨케어 샵. 그럼 지나가다가 문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내가 굳이 호객행위 안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서 여기 스킨케어 샵이구나 와서 소비자들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네. 그게 그거예요. 그 자영업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자영업 사태가 사장님들이 잘못해서 소비자가 끊기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재난이 온 거예요. 재앙이 왔어요. 이게 진짜로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1억, 2억, 3억 투자해가지고 삼겹살집을 개업을 했는데 삼겹살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금 국가 위기 사태, 지금 콜레라가 지금 유행입니다. 뉴스에서 계속 보도해봐요. 사장님들 삼겹살 먹으러 갈래요? 소고기 먹으러 갈래요? 삼겹살집 사장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돼지를 잘못 키운 거야? 근데 삼겹살집이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죠. 똑같아요. 대신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생긴다. 근데 저희 무점포는 뭐죠? 뭐가 매장이 되는 거죠? 내가 매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뚱뚱하면은 진짜 소리 지르세요. 와! 나는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진다. 나는 말라지니까 내 인상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내 피부가 지금 여드름이야. 와! 좋다. 내 얼굴은 좋아지니까 이 피부로 사업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너무 예뻐. 그런 사람 없겠죠. 좀 완벽한데 이런 사람 없겠지만 더 예뻐지면 되는 거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임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서 바깥에 뷰티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뷰티션이 그냥 뭐 뷰티만 있어요? 두피, 탈모, 건강, 다이어트, 피부 뭐 난리 났잖아요. 이런 사람들, 휴가 수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냥 좋으니까 사 이게 아니잖아요. 내 제품 발라줘 보잖아요. 발라줬더니 오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빨리 느끼죠. 실제로. 왜요? 남자들은 그 전에 화장품을 발라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한 3년, 5년, 10년 발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발라보는데 헉, 가벼워요. 촉촉해.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나도 되게 신기하더라. 내가 대만 오면 항상 이게 가벼워요. 가벼운 거지. 무거운 것도 모를까 봐. 처음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무거우면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런 건가 봐. 이해되죠? 표현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 가볍대. 와 가벼운 건지. 근데 여기 와서 저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변하면 굳이 내가 제품 설명만 안 해도 제품이 팔려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면 되는 거고 주 1회 사업을 보여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 막 아우 기분 좋을 때만 사업 설명해. 근데 진짜 뭐 재수없을 때 1년에 한 번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사업 설명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팀이 빨리 생길까요? 아니면은 매일 진짜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 팀이 생기고 그룹이 생길까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이 세 가지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매출이랑 관계가 돼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사장님들이 팀을 확장시키고 싶고 그룹을 확장시키려면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독서하기. 독서가 내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독서가 최고의 자장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독서를 하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있죠? 사실 막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을 그냥 가서 여행을 한 10일 하고 오는 거와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나서 10일 갔다 오는 거랑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뉴스킨 하면서 트립도 많이 가고 해외도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그 버스에서 가이드가 막 얘기해 주잖아요. 저희 뭐 이 성은 저기는 저기를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고 간 거랑 거기서 듣는 거랑 되게 다르다. 이해되세요? 뭐 내가 외국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긴 좋겠지만 공부하고 가면은 훨씬 많은 것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똑같아요. 여기서 뭐 연애도 뭐예요? 독서한다고 여자친구 바로 생긴가요? 그럼 독서 다 미치겠죠? 그게 아니야. 봤더니 여자들이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 대부분 이런 남자 좋아한다며. 그 선택 장애 있는 거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아 네가 골라봐, 네가 골라, 네가 골라. 이거 한 시간이야. 네가 하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아니라 어제는 이거 먹었어, 오늘 이거 먹어볼까?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리드하는 남자가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막 그 이런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앞에서 막 이거 여보 방구 먹어 뿡막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없나? 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 껴본 적이 없지. 근데 사실 여자들이 싫어하는 행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막 책을 읽어봤더니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여기서 예방도 좀 놔둘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행동에서 차이면서 미인을 얻는 경우가 있다? 있다. 요리도 똑같아요. 내가 책 읽는다고 요리 잘하나? 그게 아니죠. 요리하면서 대신에 그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식초를 이빨 넣어. 그런 건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식초를 이빨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자마자 싸우는 거죠. 너 나랑 싸우고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요리에서 어떻게 하면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여질까까지는 레시피를 주면은 내가 손맛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독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더가 원하는 그 책을 동시에 읽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책보다 이 책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책 읽을게요. 이러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실 저도 기독교지만 우리 보면은 성경책이 우리는 진짜 그 기독교 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설교 끝나고 본격적으로 안 해서 그래. 끝나고 나서 생각을 계속 정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야. 처음에 성경책은 한 권 아니었을까요? 한 권인데 어떻게 세월이 지나니까 성경책이 여러 가지 번역되죠. 근데 번역부터 달라지죠.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정말 멋진 팀을 만들고 싶다면 스폰서와 그룹이 원하는 책의 방향을 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끝나고 질문 있으면 계속 그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생각을 맞춰서 팀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에요. 수업 시간 뭐야? 수업 시간 오늘 제가 선생님인데 영어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영어책 다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기 수업책 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신은 수학책을 펴놓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저 영어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게 다 나한테 맞을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몰라. 단체 생활을 진짜 사람들이 잘해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어른과 아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거절 극복. 그 다음에 수준의 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독서를 해가지고 막 수준을 끌어올린 사람들은 거절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질문 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어.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들이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 내가 부모야. 내 와이프야. 집에 갔더니 아기가 있어. 아기가 오자마자 날 막 때려. 아빠 배고팠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근데 수준이 비슷하면 어떻게 돼, 아빠가? 나는 배 안 고파 보이냐? 막! 이게 이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원래 아빠가? 안아주지 않겠어요? 아이고, 배 많이 고팠어? 누나,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짠거 시켜볼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수준의 차이예요. 어른이면 아이를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독서하고 강의 세미나 듣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른이 됩니다. 여기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여기 안에서 세미나를 듣고 내가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뀐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는 방금 같이 그들이 바깥에서 그 다단계잖아. 야 그거 하면 망한대. 야 그거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방금 내가 어른이 때문에 애기죠. 귀여운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 너가 생각하는 다단계는 뭐냐? 네가 아는 누가 망했대? 그거 어떤 사람이 망했다? 얘기 좀 들려줘. 그럼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다행히 내가 한 건 아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 뉴스킨 해서 망하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뉴스킨 해가지고 실제로 되게 좀 망했다가 아니 뭔가 지금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투자한 게 절대 제가 봤을 때 돈이 아니던데 시간 여기 와서 배우는 시간 그 다음에 교통비 열정 이 정도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와서 배운 그 시간들이 축적된 그 시간들을 물어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7년 동안 하면서 절대 한 명이라도 가둬본 적 없고요. 제가 뭐 가족이 생겼어요. 제가 맞게 생겼죠. 뭐 그런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강매 시킨 적도 없고 억지로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내가 아는 부분을 그냥 전달해 준 것뿐이지 선택은 누가 했다? 그들이 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1일 1강이죠. 잠재의식 어때요? 잠재의식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1일 1강이 들었다고 스포너님이 오늘 그 김범준 선생님 강의 다시 들으세요. 저 그거 한 3번 들었는데요. 실제로 3번 들어서 내 머릿속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박상현 선생님 내가 진짜 감동받았던 게 같이 살 때는 집에 들어가면 세미나를 계속 틀어놔요.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어요. 근데 내가 진짜 대단하다고 해요. 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랑 한 10병 먹었어요. 그럼 집에 가면 그냥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싫은 거 아니야? 집에 가면 자동적으로 강의를 딱 틀어요. 와, 어느 순간은 내가 저거보다 더 크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내가 볼륨 더 크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크게 듣습니다. 막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사장님들이 잠재의식 파티에 계속 늘려면 계속 들어야 돼요. 처음에 애기들도요 말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리스닝부터 하지 않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말할 수 있을 때 누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완전 나의 모국어가 되는데 나의 언어가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 영어로 겨울동화인가? 아니 겨울왕국 들었을 때 영어 다 들려요? 뭐 3번 들린다고 다 들려요? 절대 안 해요. 계속 틀어놔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게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이 부분도 어느 순간 사람들 어느 정도 똑같은 강의 계속 똑같은 강의인 것 같은데 얘기하는 사람한테 마이크 주고 여기 앞에 나오라고 해볼까요? 이래요. 저 다시 들을게요. 이래요. 절대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듣는다고 해서 그 강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걷는 거랑 똑같아요. 걸을 때 오른발 이렇게 걷지 않죠. 내가 잠재의식 속에 걸으면서 핸드폰하고 다 하시죠. 전화하고 다 하시죠. 이게 잠재의식이에요. 실제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음주운전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눈 떴을 때
너 어떻게 들어왔지? 주차장 갔을 때 진짜 완전히 칼질 잘 돼 있는 그 주차 보면서 좀 놀란 적 없으세요? 진짜 뭐야? 진짜 내가 어제 무슨 일을 벌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처음에 운전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 진짜 달달달 떨면서 왼쪽 넣어야 되는 오른쪽 넣고 막 아유 어떡하자 막 이렇게 해서 두 손 달달달 하면서 누가 말 걸었을 때 말 걸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운전했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돼? 발로 해? 이거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다 만지거든요? 똑같아요. 이 비즈니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심플합니다. 그냥 계속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듣고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의 확신이 생기죠. 그때 누구한테 전달했을 때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제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막 전달하는 사람들 많이 없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세요. 남들 한 번 들을 때 5번 들으세요. 내가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입에서 확신이 나옵니다. 이분들 다 똑같겠죠? 이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수능생이 정말 막 담배나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장님들이 진짜 지대 뉴스킨을 선택했다면 뉴스킨 생각으로만 온종일 미쳐 있으세요. 아까 운동이랑 똑같아요. 내가 사장님들도 그 목적지가 세팅이 됐다면 그 안에서 지금 갖고 있는 도구로 갈 수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뉴스킨을 선택했다면 여기에서 그 과정에서 뉴스킨이 시키는 공식에 의해서 가면 돼. 사장님들 법칙을 아는 순간 재밌지 않아요? 왜 여자들이 야구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야구의 룰을 알아서 그래요. 룰. 맞아요? 야구를 쳤는데 홈런. 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그죠? 병살타가 뭔지, 희생타가 뭔지, 뭐 삼루 말루가 뭔지 이런 거 막 남자들이 얘기했을 때 여자들이 소리 내는 이유가 뭐야? 법칙을 몰라. 근데 법칙을 알아가지고 갔더니 치어리들보다 더 막 LG 하는 사람 있죠? 야구 룰을 알아서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치겠는 거야. 미식 축구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외국인들 뭐 하면서 펍에서 막 난리 나요. 나 혼자 재미없어. 그러니까 왜 공들고 계속 뛰지? 이런 느낌이야. 이유가 뭐예요? 룰을 모르겠어. 여러분들 그 목적지에 가는 그 도구를 뉴스킨을 정했다면은 뉴스킨의 게임 공식을 정확하게 대입시켜야 돼요. 뉴스킨의 게임 공식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재밌다고요. 뉴스킨을 해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공식이 있구나. 방금 이런 것들이에요. 공식. 저 공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더니 세월이 지나서 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스폰서링.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차 있는 사람들 부산까지 가세요? 하면은 다 갈 수 있겠죠? 왜요? 내비게이션 찍으면 되니까. 근데 가다가 내비게이션 고장났어. 그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되세요? 첫 번째 나타나는 징후가 뭐예요? 속도가 준다. 특히 언제? 두 갈래길이나 삼거리나 사거리가 나왔을 때 미친듯이 불안하다. 두 번째 속도가 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나중에 딱 고쳐진 거야. 근데 부산이 여기면은 이렇게 가서든 비슷하게 갔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내비게이션 뭐라 그래요? 잠시 후 유턴하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빠르게 가는 사람 대부분이 스폰서 한 방향을 잘해요. 스폰서는 뭐예요?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이죠. 그 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간 길이야. 안전해. 일로 와. 뛰어와.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성공은 하겠지만 누군가는 믿고 갈게요.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빠르게 가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멈춰요. 저 두려워요. 못 가겠어요. 그냥 서 있을게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냉장고. 어때요? 스폰서님 집에 갔는데 스폰서님 저 오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야씨 어제 사는 거 어떻게 알고 야 먹자 이런 거야. 그러더니 삼겹살 먹었더니 탄산도 땡기는 거야. 뭐 사이다 콜라 환타 뭐 왜요? 저 환타요. 환타 있지. 사이다. 야 원래 사실 다 있었어. 야 먹어 다 먹어. 먹었더니 디저트로 갑자기 딸기 먹고 싶네. 그러더니 딸기는 없겠죠. 딸기 말고 또 뭐 말해? 오케이 딸기 씻어줘.
진짜 아이스크림 있으면 대박이다. 야 무슨 맛? 그러면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스폰서님 집에 가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그거예요. 근데 스폰서님 집에 갔더니 삼겹살. 야, 나 베지테리언이야. 야채만 먹자. 스폰서도 모르냐? 탄산은요? 야 베지테리언이니까 탄산 무슨 탄산이야? 물 먹어. 아이스크림 몸에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누구 스폰서십 가고 싶어요? 저는요 1번 스폰서가 좋지 않을까요? 갔는데 나한테 막 주는 거야. 그거를 뉴스킨에 대입시켰더니 어떤 스폰서냐면 경험이 많은 스폰서인 거예요. 갔더니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스폰서한테 위로받고 싶어. 그때 스폰서링 진짜 빨리 끝내는 게 뭔지 아세요? 스폰서님의 경험으로 치료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와야 될 많은 어떤 시련과 어떤 그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극복해야 돼요. 부딪히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사람들이 과정에서 이겨내세요. 이겨내는 순간 사람들은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때 파트너들이 똑같은 고민할 때 여러분들은 그 파트너를 바로 어루만져 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냉장고에 경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나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 위에 스폰서를 가봐. 이해되세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먼저 겪을 거 다 겪고 파트너들이 왔을 때 나의 경험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똑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을 것 같은데 애기들 첫째 키웠을 때는 애기 막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막 딸이 뛰어가다가 아니 아들이 막 뛰다가 갑자기 넘어졌어. 피가 나. 막 난리 나가지고 막 이래서 발라주고 후식 발라주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성이 생긴 거야. 죽진 않는구나. 나중에 둘째 태어났어. 넘어졌어. 야야 털고 일어나. 이해되세요? 나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면 걔도 울다가 그냥 털면 되는 건가? 하고 일어나서 그냥 걸어요.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이 비즈니스 자체가 처음에 파트너들이 막 우여곡절했을 때 나도 같이 우여곡절하고 너무 아파. 근데 파트너들이 남는 사람도 있지만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또 아프기도 할 거 아니야. 그때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그 실력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닮는 파트너가 다 남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족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제가 아까처럼 내 꿈 끝이 저 제주도여서 아예 도구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 자기 자신 되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뉴스킨의 만족감을 또 느끼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들 역시도 제주도라는 저런 아예 다가갈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어떤 막연하게 왔을 때 타이밍일 때 이 비즈니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7번째, 시스템 100% 참여죠. 여기 보면은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보이시죠? 로봇 청소기도요, 나중에 일을 다 하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충전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실제로 보니까 시스템에, 여기 있는 시스템에 나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스템 바깥에서 다시 하루, 3일, 일주일, 한 달 안 나오잖아요? 탄성의 법칙이 있어요. 다시 옛날에 나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 있는 시스템이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거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여기 원피스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여기 이 배가 원피스 그냥 배라고 생각하시는데 고잉맥이고 여기에 각자 다 꿈이 있어. 사실 다 다른 꿈이 있는데 트윈즈라는 이 배 안에서 우리가 튼튼하게 이 배를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 배가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자.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각자 원하는 걸 한번 이뤄보자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좀 안 좋은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고치겠지가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 해가지고 여기에서 남들이 쓰기 하나 있어. 뒤에 있는 사람 치우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치워버려. 뭔가 배에 구멍이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고치겠지 하면 어느 순간 그 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꿈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옛날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팀이 있을 때 없을 때부터 내가 더 조심하고 문화를 잘 지키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걸 개선했을 때 우리 같이 형제 파트너들과 내 파트너들이 나도 그렇고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명의 파트너 있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00명 만나러 다니다가 시간 다 끝나요. 근데요 100명의 파트너를 이런 시스템에 불러서 내 얘기를 같이 듣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시스템. 여러분들 시스템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스템 만들려고 노력해요. 지금 현재 트윈즈는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시스템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리더들이 진짜 이제 들어오는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남길까? 이들이 왔을 때 누스킨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팁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돼요. 특히 누가 아껴야 되냐? 척추, 진짜 척추인 루비들이 이 시스템에서 죽으셔야 돼요. 직급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루비 전까지는 여러분들 제일 쉽지 않아요? 그냥 파트너 어떻게 하면 꿈꾸는 파트너 정말 열정 있는 파트너 나와 끝까지 함께 갈 평생 친구 한번 같이 해가지고 같이 여기서 일을 한번 벌여볼까 그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루비가 딱 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 직급 척추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와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지켜줄 사실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비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가 됐을 때부터는 여러분들 다이아부터는 정말 많은 곳에 가서 외교관계 잘 하셔야 돼요. 외교관계 잘하고 우리 트윈즈 그룹 알리시고 이 트윈즈 그룹에 또 영향력 있는 그런 강사님들 초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외교관계 일본이랑 한국이 지금 되게 안 좋으면은 국민들이 일본 놀러 가지 않죠. 똑같아요. 뉴스킨이 트윈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은 또 지금 트윈즈가 잘 된다고 해서 거만하고 어깨 막 이거 올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다른 조직이 굉장히 잘 될 때 가서 또 배워오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BD가 되고 팀엘리트가 됐을 때는 이제는 뉴스킨 교육이 아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 트렌드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 트윈즈의 방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꿈이 누구예요? 윤성 사장님, 박성 사장님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뉴스킨의 도움을 통해서 다른 꿈을 또 이뤄가면서 열심히 멋지게 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떨리지 않을까요? 네. 지금도 팀헬스인데 계속 대본하고 있고 계속 TR로 보고 나갔다고 춤추고 있고 이런 모습이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박상 선생님은 다음 단계 레벨로 가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 밑에서 우리가 지금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얘기했잖아요. 뉴스킨이 꿈인 사람도 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꿈이 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뉴스킨 지금도 이 비즈니스 내가 하고 싶은 꿈에 대한 과정뿐이지 정말 여러분들 리더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도구를 가지고 바깥에서 잘 사는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막 저는 사실 저만의 골프장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골프장 하나 차리고 누구는 여기에서 뭐 학생들 도와주는 기부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뿌리를 봤더니 뉴스킨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생각했을 때 가슴이 떨리거든요. 마지막 팀워크를 배우세요. 여기에서 진짜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거 연애, 험담, 동거래, 종교, 정치 절대 이거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 중에서 연애와 험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들 자세한 거는 스폰서한테 듣고 이 비즈니스에 절대 우리 연애하러 온 거 아니에요. 각자 꿈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꿈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매력을 느낄 수는 있어. 근데 왜 연애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스폰서한테 들으시고요. 절대 험담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동거래 뭐예요?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빌린 놈은 기억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빌린 돈이 막 1,000원밖에 안 돼. 근데 1,000원 갚으라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아. 나한테 어제 1,000원 빌렸는데. 이해되세요? 애초에 안 빌려주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스폰서 이런 관계 제일 좋아요. 종교, 뭐 기독교가 좋냐, 절이 좋냐, 똥산 소리 마세요. 그거 절대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게임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정치? 이 관심이 왜 갑자기 정치 얘기하면은 어른들은 막 2박 3일이나 싸우더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정보를. 선생님, 트윈즈가 YG 바꿔야겠네. JYP였으면 좋겠어요. JJJ였으면 좋겠어요. JYP. 전 진짜 그런 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제 트윈즈 일원으로서 어디 갔을 때 인사 잘하고 어디 갔을 때 많은 사람한테 저 트윈즈인데요. 배지만 봐도 와 너무 좋은 팀에서 일하네요. 이런 걸 해야지. JJJ는 어떤 그룹이에요? 이런 그룹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트윈즈 일원으로서 어떻게 돼요? 이런 네임에 미치셔야 돼요. 그리고 매칭 게임 잘하세요. 형제 파트너 잘 보세요. 옆에 지금 직업군들이 다 달라요. 이런 옆에 있는 형제 파트너랑 잘 지내잖아요. 어떤 일이 수영 강사 있고요, 삼성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얼리 캐디 했던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디빌더 있고요, 학생 있고요. 되게 많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랑 잘 관계만 해줘도요. 바깥에 누군가가 사업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형제 파트너한테 진짜 잘하세요. 저는 이 8가지를 잘한다면 제가 원하는 팀이 이런 팀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같이 하고 싶고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생각나는 팀. 스폰서님을 진정 존경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팀. 파트너의 실수를 사랑으로 이해해주며 성장을 기다려주는 팀. 개인의 이익보다 항상 팀의 이익을 생각하는 팀. 좋은 정보를 만드는 이런 생각을 정말 처음부터 가졌고 그 처음에 있는 리더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줬고 지금 계시는 후배 파트너들이 이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오는 또 후배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저희 트윈즈는 정말 멋진 팀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8가지 조건을 꾸준히 하면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저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대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어머니 반지하 살았던 저희 어머님이 10년 뒤에 뉴스킨에서 12억을 벌면서 백만장자가 되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반 어머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꿈 하나, 열정 하나, 정말 이 믿음, 이 뉴스킨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어떤 일이 누군가 드림 스틸러에 의해서 꿈이 깨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번 선택한 거면 여러분들 해내셔야 돼요. 포기라는 것도 보니까 습관이야. 성공도 습관이고 포기도 습관이더라. 성공한 사람은요 다른 어떤 일을 해도 또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들 바깥에 다른 거 해도 또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습관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가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해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정말 상식선 안에 일반적이고 그냥 나도 할 수 있고 일반인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렇게 2년 전에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억대 연봉에 들어가면서 우리 스폰서님한테 반지를 이렇게 선물해줄 때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기억나고요. 저도 혼자 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었을 때 왜 나는 팀이 안 생기지? 나는 안 생기지? 옆에 누가 막 조직에 루비가 생겼대. 아 너무 부럽다 했던 제가 이제 7년차가 되니까 이렇게 루비 사장님들, 루비 이상 사장님들이거든요. 제 이하로 이렇게 루비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제 1대부터 4대까지 루비가 다 됐더라고요. 루비 이상이. 근데 그들이 다 결혼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6월 5일날 결혼하잖아요. 저 역시도 이제 또 결혼하면서 부부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또 부부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실제로 또 먼저 그런 부부 사업으로 시작한 많은 부분들이 또 선배님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이제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또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고 좀 아름답고 재밌게 한번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파트너들이 이렇게 다 결혼하면서 재밌게 산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저도 여기 또 오늘 사회 보신 분 여기 이제 박현애 여기도 둘이 결혼했죠. 뉴스킨에서 너무 예뻐져가지고 여기 진짜 다 이쁘지 않아요? 네. 여기 제 와이프 딱 보고 있잖아요. 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날이 솔직히 진짜 너무 기뻤어요. 사실 제가 다이아 된 것보다 더 기뻤던 게 제 파트너 이제 양한나 신미 여사님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보다 피를 먼저 갔어요. 그게 비전 아닌가요? 사실상? 제가 등을 보여주고 가는 것도 맞겠지만 사실 이 비즈니스가 내가 정신 차리는 순간 먼저 시작했던 스폰서보다 피를 먼저 갈 수 있고 수입도 커질 수 있다는 거.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날 이 두 분이서 이렇게 박상현 선생님이 위에서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한 바퀴 막 돌리면서 하는데 제가 원래 직업이 뭐였죠? 기금속이었죠. 제가 실제로 직접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 선물. 사실 기금속 했을 때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제가 금메달을 땄지만 저는 앞으로 주얼리를 하면은 굶어 죽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반지, 브로치, 목걸이 만들어 달라고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기술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가족이랑 더 많이 있을 시간이 없고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몸값이라는 얘기를 했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달 버는 커미션. 근데 내가 기술로는 지금 명장이고 전 세계에서 메달리스트인데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오른팔을 하나 쓸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날 찾아올까? 나한테 반지 만들어 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라면은 금메달 딴 내가 오른팔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한테 문의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몸을 써서 버는 수입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20대, 30대니까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40대 옵니다. 50대 옵니다. 60대 왔을 때 그때도 내 몸을 써가지고 버는 그 수입에 매달려 있으면 어느 순간 진짜 되게 비참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60대 됐는데 일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하게 내가 원했을 때 하는 일은 멋있어요. 근데요, 60대 때 내가 일을 해야지만 다음 달 먹고 사는 그런 일이면 하고 싶어요? 아니죠? 잘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50대, 60대들이 일로부터 은퇴를 못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들 열심히 살았어요. 제 꿈이에요. 제가 캐디도 한 5년 했거든요. 보니까 저는 캐디에서 굿샷 했던 것도 재밌었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내고 라운딩에서 볼을 쳤을 때 진짜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우리 장모님께서 또 제 예복 대신에 골프채를 또 하나 해주신다고 또 이런 너무 센스 있지 않으세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딱 세팅되면 제 와이프랑 이제는 볼도 이제 치러 다니면서 지금 제 와이프랑 치러 간 거거든요. 또 형제 파트너 우리 아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치러 갔는데 와, 이 4-5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꿈을 저만의 골프장을 하나 만드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스스로 골프장 캐디였던 내가 꿈을 꾸었을 때 뉴스킨한 도구를 통해서 나만의 골프장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어때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캐디들 친구들 되게 많이 사귀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캐디했던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들한테 성장 스토리룸을 만들어서 그 골프장 딱 왔을 때 그들이 딱 듣고 와 뭐야 이 사람 뭔데 캐디했을 때 캐디했는데 골프장 가질 수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그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은 것도 제 또 버킷리스트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카드 하나로 전 세계를 누리면서 살고 싶고 이렇게 제 와이프도 보면은 비행기 타는 게 무섭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음에 또 어디 들 거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꿈꾸고 있어요. 이 비즈니스 여러분들 잘 배워서 한국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글로벌 사업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박상환 사장님 같은 경우 트윈즈는 지금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도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각 나라에서 수입이 들어온다면 실제로 사장님들은 글로벌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차트입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그룹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의 트윈즈예요. 진짜 다시 해도 이런 조직을 또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다 같이 우리 한 140명 정도가 저기 칸쿤에 가가지고 바닷가 앞에서 찍은 건데 어때요? 다 해맑아 보이지 않으세요? 뒤에 저런 파도가 치는 저 바다에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집에서 침대상에 갈까요? 저 파도 딱 보면서 커피 한잔 명상하는 게 나을까요? 와 다르던데요? 분위기가 다르던데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짜 미친듯이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뉴스킨의 성공 공식만이 끈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공 공식이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뉴스킨에서 진짜 성공하시다면 뉴스킨의 근육을 단련시키십시오. 사람마다 정말 엔진이 다르다. 그 엔진이 지금 내가 티코일 뿐 옆에 있는 포르쉐가 붕 달린다고 그 포르쉐를 따라하는 순간 내 티코의 엔진은 과부하 걸립니다. 이해되세요? 내 티코의 엔진이 느리더라도 결승전 저기 목표는 똑같아요. 시간이 2년, 3년, 4년 뒤에 도착하는 것 뿐이지 다 도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마지막 차트 이거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꽃은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동백은 동백대로 자기가 피어야 하는 계절이 따로 있다.
꽃들도 저렇게 만개의 시기를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대들은 하나같이 초봄에 피어나지 못해 안달인가?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대만 잉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잊지 말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것이다.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여느 꽃 못지않은 화려한 기계를 뽐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하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